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려면 효율이 좋은 촉매가 필요한데요.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는 이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선인장의 수분 유지 기능을 본뜬 수소 연료전지 분리막을 개발했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전기차 가격까지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람들이 좀 더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우리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복잡계 자립조리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물속에 숨겨진 에너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실제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실 뭐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칼로리라는 그런 이제 에너지 단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줄이란 단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종류가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환산을 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자하고 이제 분자 수준에서 결합 에너지가 실제로는 이제 우리 물 속에 숨겨진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 분해는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 에너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 분해를 하고 그 물 분해로 나오는 수소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게 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이 있고, 이 태양광으로부터 물을 분해하고, 그리고 물이 분해되면 우리가 나오는 수소,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해라든지 그리고 온실가스라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CO2,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태양 에너지를 써서 이런 이제 물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걸 활용한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물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준비했고, 나중에는 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일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에너지부터 시작할 건데, 실제 제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실제 이제 석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국내 전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산업,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그런 산업에서 가장 한 60% 정도가 산업으로 쓰이고, 그리고 수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탈 때 수소, 그리고 뭐 비행기로 배로
갈 때 이제 그 수송에 한 20%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 부분 뭐 신호등이라든지 뭐 그런 공공 부분에서 한 10% 정도 사용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에너지들은 이제 그 총량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아마 놀랄 건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2014년 기준으로 한 3억 TOE라는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여기 TOE라는 단위인데 그게 석유 환산톤이라는 겁니다. 석유 환산톤은 뭐냐면 내가 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일 있죠. 석탄이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도 있고 다양한 그 에너지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마다 우리가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다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위를 그냥 석유 1톤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단위를 환산을 다 통일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그 TOE 석유 환산톤인데 그래서 우리 국내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이 3억 TOE라는 에너지입니다. 3억 TOE 석유 환산톤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 외에도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그러니까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우리가 쓰는 그 메이저 에너지가 아닌 다른 친환경적이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넓은 의미로는 그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그 좁은 의미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제 통틀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게는 그러니까 수소, 신에너지에는 이제 수소가 있고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을 액화시켜서 만든 가스가 있는 석탄 액화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태양광, 태영열, 뭐 지열, 바이오, 폐기물, 뭐 수력, 풍력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에 얼마만큼을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저희가 쓰고 있을까요? 우리 전체 에너지의 5%? 10%?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저희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는 오직 2.6%밖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11%로 늘리려고 하는데 11%로 한 10%로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무려 2030년이라는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2.6%에서 10%를 올리려면 저희 과학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율을 10%대로 올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종류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실제로 저장이 쉽고 값도 물론 우리나라 기름값은 그렇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에너지원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싸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갈될 수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각종 매연들을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산화탄소는 없지만 그리고 에너지 단가가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라늄이라는 이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고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방사능으로 인한 그 폐기물 그리고 안전 문제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가동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뭐 바람이 항상 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그리고 예측이 어렵고 수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격이 낮지만 그 수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수력 발전소를 세울 때 이제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태양열하고 수소가 이제 태양열은 그 에너지가 이제 그 고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태양열을 사용할 때 그 태양 에너지의 한 10%, 20% 최근엔 20%까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로 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다고 하지만 그 태양이 항상 밤에는 태양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구름이 끼게 되면 이제 그 에너지가 되게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기 비용도 부담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뭐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수소 연료로 사용하는 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저장이 어렵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저장이 어려운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제 그 인류가 이 태양열을 사용하고 이런 수소를 사용해야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원자력으로 인한 뭐 그런 방사능 위험이라든지 그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가 물론 전체 에너지의 2.5% 정도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폐기물을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얻는 게 한 65% 정도 되고 그리고 바이오가 한 15%, 수력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한 3.5%, 태양열이 한 0.3% 되는데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2.5% 된다고 했고 그 2.5%의 태양광이 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그 아이슬란드가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거의 에너지의 한 85%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는데 어디서 얻어요? 그렇죠. 그 지열에서 얻죠.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 밑에 땅에서 아주 많은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거의 되게 작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는 한 10% 이상을 그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도 이제 그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1년에 쓰는 에너지가 3억 TOE라고 말씀드렸어요. 3억 TOE는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 이걸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1 TOE 같은 경우에는 11.6 메가와트 per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환산을 하다 보면 3억을 여기에 이제 그 곱해주면 34.8 곱하기 10의 8성 메가와트 아워인데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강연을 듣다 보면 좀 감이 올 건데 이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석유 환산톤이라고 해가지고 tons of oil equivalent 해가지고 석유,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에 공통 적용하는 에너지 단위로서 원유 1톤의 발열량이고 이게 한 10기가 칼로리 정도를 그러니까 1TOE로 정의하는데 그래서 1TOE가 10기가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걸 환산을 시키면 3억 TOE는 3 곱하기 10의 15성 칼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칼로리는 좀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이거 뭐 음식
고를 때 뭐 어떤 이제 그 항상 그 칼로리를 걱정하게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칼로리가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10의 15성 칼로리 정도가 된다는 거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억 TOE는 10의 15성 칼로리가 되고 그러면 포스텍이라든지 포스코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문헌을 조사해 봤어요. 포항공대는 2만 TOE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라고 했어요? 3억 TOE죠. 2만 TOE니까 한 0.001% 정도 아주 포스텍이 사용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작고 하지만 저희 10대 그러니까 10개의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총 쓰는 에너지가 3,400만 TOE입니다. 근데 저희가 1년에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에너지가 3억 TOE이기 때문에 그 10대 그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한 전체 에너지의 한 1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 이상이고 근데 포스코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400만 TOE 중에서 한 10분의 1, 약간 여유롭게 한 1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한 300만 TOE가 이제 그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이제 그 가정을 했을 때 포항공대 포스텍은 10의 11성 칼로리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포스코는 10의 13성 칼로리 정도를 사용하는 걸 이걸로 봐서는 실제 포스코가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뭐 철을 생산하고 뭐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포스텍은 10의 11성, 포스코는 10의 13성, 우리나라는 10의 15성.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자, 이 에너지를 기억하시고 이거하고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인류 생활에 그 아주 필요한 물. 여러분들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물. 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물이 몇 도에서 끓는지 아시는 사람? 100도. 그렇지. 그러니까 몇 도에서 얼어요? 0도. 그러면 물의 밀도는 1. 와우, 잘 아시네. 몇 도에서? 4도. 물의 밀도는 1인데 진짜 그 4도씨에서 1이고 그러면 혹시 물의 산성도는 얼마예요? 물의 산성도. 보통 이제 그 중고등학교 가면 그 pH라고 하는 물의 산성도 7이죠. 그렇죠? 물의 산성도는 7인데 몇 도에서 7일 같아요? 네? 아, 비슷했는데 물의 산성도는 25도씨에서 그 7입니다. 알겠죠? 아, 여러분들 뭐 보니까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이제 끓는 점, 100도, 어는 점.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돼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이 그러니까 분자 중에서도 작은 분자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질소 몇 %? 약 훌륭해요. 한 80% 정도, 그렇죠. 80% 정도 질소고, 그리고 산소는 한 2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산소의 분자량은 32예요, 32. 근데 산소의 분자량은 32지만 공기 중에 떠다녀요. 기체예요. 하지만 물은 훨씬 가벼워요. 물의 분자량은 18이지만
여기 보면 액체로 있어요. 사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끓는 점이 사실은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데 물은 특이하게도 산소나 질소보다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도 높고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로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 수소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있는 산소하고 또 다른 물에 있는 그 수소하고 그놈들이 약간의 그 인터랙션을 서로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뿐만 아니라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D2O라든지 그 T2O 그리고 물에 이제 그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지만 그 18인 그 도위원소인 이런 물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각종 산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고, 자 그러면 물의 에너지에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에 숨겨진 에너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응? 수소에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수소나 산소에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물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산소가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자, 좀 더 들어가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하고 수소 결합을 두 개의 전자, 이게 이렇게 시커먼 점은 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자 두 개가 공유하면서 결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에너지는 실제로 아까 뭐 수소라고 했지만 뭐 수소는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소하고 산소 이 결합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결합이 어떻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로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에 숨겨진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진동 에너지예요. 진동 에너지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물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쇼를. 이게 물이에요. 물인데 이게 이제 좀 춤을 출 거예요. 춤추고 있죠. 물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물이 춤을 이렇게만 추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다르게도 출 수가 있는데 물이 처음에 췄던 춤은 어때요? 이렇게 췄죠. 두 번째는 어떻게 춰요? 이렇게 추죠. 마지막에 어떻게 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아마 이렇게 출 거예요. 이렇게 추죠. 자, 이렇게 추는데 여기에 온도를 올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춤을 그렇죠. 많이 추겠죠. 근데 만일에 온도를 어마무시하게 올리면 완전 이런 말 방송 중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친 물춤을 보여드릴게요. 를 올리면 이렇게 미친 물춤을 추고 또 다른 패턴을 보면 물이 완전 미쳤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추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저희가 그냥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온도를 엄청나게 많이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산소하고 수소가 해리가 됩니다. 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 물 분자에다가 에너지를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주게 되면 산소하고 수소가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오는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진동 에너지는 사실 결합 해리 에너지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는 좀 전에 이게 이제 A, B가 A하고 B로
분리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옥시전하고 그러니까 여기 물에는 아까 그 제가 구조를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수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102.3kcal. 이제 퍼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몰이라는 개념은 사실 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몰이라는 거는 어떤 분자든지 뭐 작은 원자든지 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니까 뭐 우리 전 세상에 있는 그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몰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 해리 에너지가 119.11 킬로칼로리 퍼 몰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요놈들의 해리 에너지는 119.11 킬로칼로리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소의 그 결합 에너지는 104.21.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H2 그리고 옥시전 그리고 물이 있으면 H2는 어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소 분자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두 개의 물 분자가 됩니다. 두 개의 물 분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수소하고 수소 결합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수소 결합 두 개에 해당되는 104.21 곱하기 2를 하고 그리고 여기 산소에는 119.11 그 두 개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물에는 그 OH 본드가 물 하나에 OH 본드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근데 물이 두 개가 있으니까 OH 결합은 총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실제로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이 돼가지고 물이 될 때 81.6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소 자동차도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이만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물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수소하고 산소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서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를 만드는 일을 사람들이 지난 한 5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81.63 킬로칼로리는 그러니까 요 결합들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얻은 에너지가 되겠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작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이거 산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 때 우리가 엔탈피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뭐 몇 개가 있나든지 뭐 그런 엔트로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수소 하나당 68.4 킬로칼로리 퍼 몰의 에너지를 내는 걸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가 두 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들이 이렇게 완전히 해리가 되고 다시 물 분자가 되면서 이만큼의 68.4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저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좀 더 손쉽고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물을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물 1몰은 18g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의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물 1몰은 18g이 있고 물 18g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수소하고 산소로 변환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68.4kcal/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1년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하시네. 자, 10의 15성 킬로칼로리.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3 곱하기 10의 15성 칼로리를 이 68.4 킬로칼로리/몰로 나누게 되면 물이 한 4 곱하기 10의 3성 몰이 있는 거예요. 근데 1몰은 18g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몰수에다가 18을 곱해주면 실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1년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이 물 7.89 곱하기 10의 14성 g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이 어느 정도냐면 자, 이거를 1kg은 1000g이죠. 그래서 그걸 환산하면 10의 11성 kg 그리고 1000kg이 1톤이니까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8억 톤의 물이 있으면 우리 나라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8억 톤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가 있는데 그 수조가 10km 그리고 깊이가 한 8m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양이 8억 톤에 해당되는데 자,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10km, 8m.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것보다 한 100분의 1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km 그리고 8m 정도의 물이 있으면 에너지로 환산시킬 수가 있고 포스텍은 좀 더 작겠죠. 한 100m 그리고 한 5m 정도의 두께가 되면 되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이냐면 영일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여기에 있고 세미나를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일만이 이게 4kg인데 물론 영일만은 두께가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 한 이 정도에 해당되는 물이 있으면 우리나라 1년 전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환산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포스코는 포항공대가 여기 있고 저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위덕대학교 옆에 보면 안개저수지가 있어요. 안개저수지. 안개저수지에 이게 한 1km 정도 되니까 안개저수지에 있는 물의 총량을 에너지로 환산시키면 아마 포스코가 쓰는 전체 에너지가 될 거고 포스텍은 그 영일대 보면 영일대에 한 연못이 있어요.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 연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못에 있는 물을 에너지로 환산시키면 포스텍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로 얻으려고 하는지 그 노력을 말씀드릴 건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전에 이제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되고 이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줘가지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분해예요. 여러분들 전기분해 들어봤죠? 그렇죠. 전기분해를 하면 이렇게 백금 전극이 있고 이게 양극에서는 산소가 만들어지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스킴은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 이게 쉬운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백금 전극이라는 게 이런 작은 실험을 위해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막 보스플렉스에 있는 물을 다룬다든지 그 정도 스케일이 되면 이런 전극도 거기에 맞춰서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플래티늄, 백금은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금을 좀 더 싼 물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노력해서 최근에 그 코발트는
실제로 이제 그 백금보다 훨씬 싸고 코발트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전극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물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산화하고 화는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고등학생들은 좀 많이 익숙할 수 있는데 이제 산화하고 화는 반응이 있는데 실제로 물을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시킬 때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먼저 물을 산화를 시켜서 옥시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개의 양성자하고 4개의 전자를 만들고 이 4개 그러니까 만들어진 양성자하고 전자를 잘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기는 나오는 거는 4개의 양성자하고 전자지만 실제로 양성자에 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수소를 만들지만 이런 물을 산화시키는 반응은 전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그냥 에너지만 준다고 해가지고 이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촉매가 필요해요. 촉매가 있으면 이렇게 물하고 수소를 훨씬 더 잘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수소 그러니까 양성자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인류가 정말로 잘해요. 하지만 이렇게 물을 산화를 시켜가지고 그 옥시전을 만들고 하는 이런 연구는 제가 좀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불균일계 물산화 촉매를 말씀드릴 건데 좀 전에 저희 그 전극, 백금 전극으로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만드는 거 봤죠? 이 백금 전극.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촉매는 사람들이 불균일계 물산화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은 자연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얻어서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CO2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산소하고 이렇게 물을 산화를 시켜서 산소로 만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산소하고 이런 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산소하고 당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ATP라는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을 이런 태양 에너지를 얻어서 산소하고 수소를 바꾸려고 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화학결합 여기서 말하면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산소하고 H,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으로 저장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 빛이 나와서 여기에 전자하고 전자하고 양성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온 스킴을 나오는데 이 그림은 여기 원래 MIT에 계시다가 이제 하버드로 옮기신 그 댄 노세라 교수가 그 인공잎, 그 artificial leaf라 해가지고 이런들 나무에 잎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잎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소개할 건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만든 그 코발트 촉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태양 그러니까 전광판 실리콘 웨이프에서 태양 에너지가 여기 이제 그 실리콘 웨이프에 실리콘 이제 그 태양 전지에 해당되면 이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여기에 이제 이 교수가 만든 촉매가 있는데 이 촉매가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이제 그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해가지고 그걸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얻을 수 있지만 밤에는 태양광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는 촉매 말고 또 이거 퓨얼셀이라고 연료 전지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연료 전지에다가 여기 수소하고 산소를 연료로 써가지고
이 이제 연료 전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이분은 그 artificial 그 리프라고 해가지고 인공입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화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이런 이제 그 물에 녹지 않는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낸 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균일계 촉매, 그러니까 물에 녹는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예도 있습니다. 사실 물에 녹는 촉매는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촉매보다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안 녹는 이런 촉매는 표면에서만 그 촉매 그 표면에서만 반응을 일으키지만 이렇게 물에 녹는 촉매를 만들게 되면 그건 물 전체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마스 마이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한 35년 전에 블루 다이머, 푸른 이중체라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화합물은 물을 산소하고 이렇게 프로톤하고 전자로 이렇게 분해를 시킨다는 게 이 토마스 마이어 교수가 1982년대에 처음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한 35년 동안 이 분자 하나 그리고 이 비슷한 분자들에서 35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 산화시키는 반응 이 하나로만. 그래서 아마도 균일계 촉매를 이용한 물 산화 반응으로 노벨상을 준다면 아마 토마스 마이어 교수님이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좀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물이라는 게 실제 뭐 마시는 물, 뭐 목욕할 때 쓰는 물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분해하고 그 분해된 수소하고 산소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면 당연히 환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물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이 에너지 68.4kcal/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 강연을 들으면서 특히 일반인들도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오늘 그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주시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